또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가 참 쉬울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사는 사람들한테 배우면요. 제비들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에 아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물론 제비라는 것들은 남의 여자를 꼬시는 거고 그런 나쁜 거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한테도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뭐 등치가 크거나 이래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상대방한테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일할 때 보니까 제 밑에 있는 차석으로 있는 친구가 위에 있는 윗사람이 좋아하는 점은 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 윗사람이 나보다도 나는 끄름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잘 가고 뭐 어떤 취미가 있고 이런 걸 다 너무나 꿰뚫고 있고 어느 자리에 언제 가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다 알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어요. 같이 있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니까 뭐 안 좋은 소리를 안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생일은 언제인지, 상대방이 같이 있을 때가 전화가 와도 딱 보고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왜 안 받느냐면 전화 딱 끊고 저에겐 앞에 계신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칭찬을 잘하는, 칭찬하는데 선수예요. 립스틱을 짙게 바르면 남편이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쥐잡아 먹었노? 하지만 제비들은 사모님 입술이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술에 데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쉽겠습니까?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칭찬이 따로 있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칭찬이 있는데 남자들은 얼굴 잘생겼다고 말을 들으면 아주 좋아한대요. 그렇지만 머리가 크다는 등 신체에 관한 말은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그 상처받는 말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 보고 땅꼬마 같다고 얘기하면 키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변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흉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평상시에 그 사람은 키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야구 중계 보다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병살타가 뭐야? 그러면 남편이 그냥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기고만장하죠? 자기가 치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약장수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약장수한테 어르신들이 수억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짜 약을 팔아먹었는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경찰서에 몰려가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왜 풀어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주었고 올 때마다 칭찬해주고 올 때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주더라도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어느 은행 지점장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 이제 VIP 고객들 조금 많이 하는 그 저축을 많이 해야지만 그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VIP 고객들의 선물을 해야 되는데
워낙 부자 동네다 보니까 웬만한 선물을 해가지고 시도 안 맥혀. 눈에 차리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 좋은 와인을 줘봤자 더 좋은 거 먹고 있을 거고 등심 같은 걸 줘도 더 좋은 걸 먹고 있을 테니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딴 거나 줬냐고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점장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딩동, 누구세요? 어머님, 저 농협 지원 지점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 선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뭔데요? 계란 좀 가져왔습니다. 계란요? 그까지 계란이 선물이 됩니까? 안 되겠죠. 하지만 어머님, 이 계란은 보통 계란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경상도 봉화인데요. 지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자식들 주려고 토종닭을 기르는데요. 이놈들을 풀어놓고 키웠더니 산에 가서 산산림도 쪼아먹고 송이벌수도 쪼아먹고 해서 벌레도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낳은 계란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료 하나 안 먹이고 튼튼히 키운 계란인데요. 손주들 주라고 보내셨는데요. 사모님 건강이 걱정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 계란인데도 이렇게 말하면서 주니까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히든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참기름을 꺼냅니다. 시내에서 산 참기름을 소주병에 따라서 신문지로 돌돌 말아요. 그리고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시골에서 물론 시골 어머님이 정성으로 짜주신 참기름도 가져왔습니다. 물론 가짜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나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약장수들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올 때마다 선물 주고 칭찬하고 올 때마다 두루마리 휴지라도 하나 주고 올 때마다 밥과 찌개를 뜨끈하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올 때마다 노래고시를 운영해가지고 즐겁게 놀아주고 선물 주고 밥 주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래서 사주는 거죠. 별 쓸모없는 약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주는 거예요. 뭐 비싸도. 돈 죽을 때 돈이 그렇게 생각해봐도 돈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 용서해 주시오. 우리 잘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르신 친환경 오이인데요. 한번 먹어봐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친구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하다고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절대 하지 마. 너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가능하면 잘못해도 오히려 칭찬을 하세요. 예를 들어 위 상사한테 결제를 올렸는데 이거 틀렸네. 숫자가 잘못되었어. 그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말고 국장님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보느라고 봤는데도 몰랐는데 국장님 감사합니다. 날카로우십네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냉장고 뒤지죠. 아니 이렇게 날짜 지난 걸 놔두면 어떡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머니 눈도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돌아가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데 사람들 대인관계의 대화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걸 연구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다 좋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수행 진보에도 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